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애가 어려운 남자 김연어입니다. 나이 한 살을 더 먹어서 이젠 만으로도 완벽한 40대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예전에는 제가 인사를 하고 다녔는데 회사를 다닐수록 점점 저에게 인사하는 후배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젊어 보이는 26살 옆팀 여자 신입사원과 복도에서 마주쳤는데 저에게 공손하게 인사합니다.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내가 그렇게 늙어 보이나? 아침부터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는 몸매도 좋고 굉장히 예쁩니다. 남자친구랑 곧 결혼할 거라고 하던데 부러웠습니다. 요즘 다들 결혼을 늦게 한다고 뉴스에 나오지만 확실히 매력적인 사람들은 그거랑 상관없이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에 일찍 결혼하더라고요. 그 후배는 얼마나 세상이 아름다울까. 제가 수많은 여자를 만나고 차고 차이고 어플하고 결정사하며 진흙탕에서 수없이 굴렀던 세월이 생각났습니다. 이미 까맣게 타버린 마음, 수많은 상처, 걱정, 그리고 좌절. 그 후배는 마음속에 이런 어두움 따위는 없겠지. 마음이 지치지도 않았을 테고 자신을 위한 더 생산적인 활동에 몰두할 수 있겠지. 사내 커피 머신에서 아이스 커피를 받으며 저도 모르게 그녀에게 열등감을 느낍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그녀에 대한 열등감이 아닌 잘 풀리지 않는 이 상황,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불만이겠죠. 에휴,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나이값 좀 하자. 한숨 한번 쉬고 얼음을 씹으며 허리를 두드리며 사무실 책상으로 향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걸 피부로 느낄 때가 또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고 스킨로션 바른 다음에 선크림을 바릅니다. 집에서 나와 지하철 타고 회사에 가서 가자마자 계속 회의하고 점심 먹기 직전에야 화장실에 갔는데 뭐야, 눈 옆 그리고 이마에 선크림이 뭉쳐 있더라고요. 아니, 적어도 10명 넘는 사람과 같이 있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얘기해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나.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무관심. 어렸을 때는 저에게 외모나 스타일뿐만 아니라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도 조언해주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나이가 되니까 주변의 그런 목소리들이 점점 멀어지더니 이제는 하나도 들리지 않습니다. 각자의 삶을 사는 것조차 버겁기에 다른 사람에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이제는 각자의 생활 방식이 다 굳어버렸다는 것을 알기에 굳이 에너지를 써가면서 이야기를 안 해주는 거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돈을 잘 벌어야 하는 것도 맞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경험을 충분히 쌓아서 혼자서도 인생을 개척할 수 있게 성숙해지는 것이겠지요. 제가 그런 성숙한 사람인가?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학교 이후부터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고 결혼, 승진, 투잡, 취미 등 제대로 이룬 것도 없어서 내세울 것도 없는 그냥 회사에서 영혼 없이 일하고 돌아와서는 걱정에 빠져 방황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나이에 맞게 사는 게 맞나 하는 고민은 매일 하고 있습니다. 어른스러운 멋있는 취미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생각 없이 컴퓨터 앞에서 유튜브나 보면서 하루하루 보내고 있으니 멋있는 어른은 아니다 싶은 거죠. 어떻게 하면 멋진 어른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소개팅 어플을 켰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사람이 한 여자의 사진이 눈에 띄었습니다. 멕시코 주재원으로 오래 있다 보니 결혼할 때를 놓쳤어요. 이제라도 제 반려자를 찾기 위해 어플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자상하고 마음 맞는 분과 분위기 있는 곳에서 조용히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유명한 대기업에 다니는 마른 체형의 89년생 여자. 기가 세 보이는 무표정, 날렵한 턱선, 고양이과의 미녀로 보였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옷이나 가방 등도 다 명품이었습니다. 예쁘긴 했는데 저는 둥글둥글한 스타일을 좋아하긴 합니다. 근데 외국의 재즈바 같은 데에서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묶으며 찍은 옆모습 사진이 있었는데 마른데도 불구하고 꽤 하체 통통한 것이 눈에 띄더라고요. 갑자기 호감이 상승했습니다. 오케이를 보내 마라? 근데 너무 기가 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본능적으로 망설여졌고 핸드폰을 닫았습니다. 근데 몇 시간 뒤 그녀에게서 먼저 매칭 제안이 왔습니다. 저랑 한번 얘기해봐요. 메시지는 간단했습니다. 뭐지? 나의 어떤 면에 관심이 있어서 신청한 걸까? 고민을 했지만 당시에 매칭이 하나도 없어서 용기를 내보기로 했습니다. 수락을 하고 번호를 받았습니다. 이 여자도 카톡 연결을 안 해놨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연어라고 합니다.
네, 카톡으로 대화 걸어드릴게요. 카톡으로 바로 가는 거. 이거는 좋았습니다. 프로필에 사진 10장 정도 있었는데 구경하고 나니 한 장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멀티 프로필이군요. 뭐 어플을 비롯한 소개팅 세계에서 흔한 일입니다. 아직 친한 건 아니니까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연이라고 합니다. 네, 지연님 먼저 신청해 주셔서 감사해요. 심사숙고하셨을 텐데 제가 좋은 이미지로 남았음 하네요. 연말에 모임도 많고 이것저것 일정 좀 있으세요? 간 볼 거 없이 바로 약속 이야기를 꺼냅니다. 네, 가족 행사가 있어서 좀 바쁘네요. 특별한 계획은 있으세요? 아니요, 이번엔 없어요. 아마 주말에 부모님과 밥 먹을 것 같네요. 일정은 조금 있으시지만 지연님 시간 되실 때 한번 맛있는 거 먹으러 가면 어떨까요? 네, 금요일 휴가라고 하셨죠? 금요일 점심. 좋아요. 저녁엔 가족 모임이 있네요. 점수를 한번 따볼까? 압구정 쪽에 사신다고 하셨죠? 저녁 때 바쁘실 테니 제가 압구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와, 좋아요. 아니에요 하면서 한 번쯤 거절해줬다면 한국인의 정서에 맞았겠지만 이 정도는 괜찮았습니다. 2인 7만원 정도 하는 무난한 파스타집을 찾아 카톡방에 올렸습니다. 다음 주 약속이 거기서 있어서요. 솔직히 저 같았으면 다음 주 약속이 거기서 있었어도 상대방이 추천하는 곳을 갔을 것 같거든요. 다른 메뉴를 먹어도 되고 말이지요. 기분이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다른 곳을 선호하는 거구나 생각했고 그럼 다른 곳 한번 찾아볼게요. 지도를 열심히 뒤지고 있었습니다. 저 떠오른 곳이 있는데 울프강 스테이크 어떠세요? 조금 놀랐습니다. 울프강이라 1년 전에 제 생일 기념으로 전 여자친구가 사줘서 다녀온 적이 있었네요. 1인 20만원 정도 해서 그때도 왜 이렇게 비싸 크크 오빠 맛있게 먹어야 돼. 손을 벌벌 떨면서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소개팅 첫 만남에 이런 곳을 가는 게 맞나? 어떻게 얘기하는 게 좋을까 싶어서 잠시 멍하니 있었습니다. 카톡을 읽었는데 답장을 한 3분 정도 안 하니 저의 마음을 읽었는지 평일 점심에는 런치 세트가 있어서 조금 저렴해요. 라고 하네요. 저렴하다 해도 1인 11만원입니다. 한 1분 동안 두뇌를 풀가동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예전에도 이런 몇십만원짜리 비싼 곳에서 먹자고 한 여자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솔직히 자기가 낼 것도 아니면서 사실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죠. 당시에 친구들이랑 술자리에서 이걸 얘기했었는데 그런 얘기하는 사람은 진작에 걸러야지. 커피 마셔도 잘 될 사람은 잘 되게 되어 있어. 라고 얘기하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돈 너무 아끼지 마. 격식 차리는 사람인가 보지. 그런 데가 분위기도 더 좋아. 그리고 여자가 그만큼 잘 사니까 생활 수준이 높아서 그런 곳을 얘기하는 거야. 여자 가정 환경이나 재산도 중요해.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만나봐. 잘 사는 사람을 만나기 위한 좋은 기회라고 얘기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네, 좋아요. 금요일 점심 11시 반 예약하겠습니다.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반쯤은 호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그 소개팅 실패 아티스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 마음가짐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혹시 빌런이면 영상 하나 만들 수 있겠네. 오히려 좋아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대학교도 미국 명문대를 나왔고 누구나 알고 있는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상식적으로 행동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오, so cool. 전 밥 먹으러 슝. 그녀는 만족한 것 같네요. 예약금이 4만원이더라고요. 예전에 섣불리 예약을 했다가 예약금도 못 돌려받고 마음에 상처만 입었던 과거가 생각나서 약간 불안하긴 했는데 그래도 과거에 상처받은 듯 행동하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냥 예약했습니다. 금요일 오전 11시 정도 약속 시간보다 일찍 스테이크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정말 분위기가 좋긴 하더라고요. 갈색과 붉은색 톤이어서 그런지 정말 아늑한 느낌이었습니다. 종업원 분들도 되게 친절했고요. 그녀는 자기소개를 길게 쓰지 않아서 읽을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유튜브 채널 댓글을 달며 기다리다 보니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죠? 그녀가 왔습니다. 사무적인 말투, 나이 들었다는 느낌보다는 사진보다 더 굳은 느낌의 차가운 얼굴이었습니다. 어플에서 약속 정하다 보면 파토 많이 나던데 연어 씨랑은 물 흐르듯 진행된 게 인상 깊었어요. 매너가 워낙 좋으셔서 한번 만나 뵙고 싶었어요. 그녀가 가볍게 웃어 보입니다. 웃을 때 표정은 좀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여기 가족 모임으로 자주 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생각났어요. 가격대가 좀 있긴 하죠. 네, 근데 뭐 먹으러 온 건 아니니까요. 덕분에 분위기 좋은 곳에도 와보네요.
그녀의 말을 자연스럽게 넘겼습니다. 연어 씨는 몇 살 차이까지 만나보셨어요? 소개팅은 12살 어린 사람부터 저보다 1살 적은 사람까지 만나본 것 같아요. 왜요? 어린 여자가 좀 더 좋지 않아요? 너무 어려도 결혼에 대한 생각이 조금 덜 할 수 있어서 부담스럽더라고요. 연하도 만나보셨어요? 아, 연하 소개팅은 좀 받았는데 30대 초중반 연하들은 분위기가 좀 다른 걸 느꼈어요. 먹는 거나 사는 것도 머리 쓰고 재는 게 느껴지고 여염도 느껴진다고 할까? 30대 후반 40대 초 남자들은 확실히 매너 좋고 친절해요. 저는 저에게 아낌없이 주는 사람이 좋아요. 그래서 연하는 못 만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비싼 음식점을 추천하며 이 사람이 재는 사람인지 아닌지 1차 테스트를 했던 것이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벼운 얘기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외교관인 아버지를 따라 약 10년 넘게 미국을 비롯한 외국에 있었고 덕분에 외국어를 잘해 회사에서도 국제 업무를 맡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서로의 일 얘기도 했습니다. 제가 사실 사치를 좋아해요. 공항 갈 때마다 명품 가방이나 옷 등등 하나씩 사는 게 취미예요. 아, 그렇군요. 저는 잘 모르지만 공항마다 파는 한정 제품도 있고 디자인도 다르다고 들었어요. 오, 아시네요. 저는 남자가 패션을 너무 모르는 것도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나라별로 다르게 나오는 스타벅스 텀블러를 생각하면서 찍었는데 운 좋게도 맞은 것 같네요. 명품을 그렇게 많이 사다니 진짜로 잘 사는 사람 같았습니다. 저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네요. 아파트 사셨다고 자기소개에 써놓으신 거 봤어요. 혹시 어디인지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궁금해서요. 질문 하나하나에 의도가 있고 날카롭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일은 잘 하겠네요. 소개팅 나가면 여자분이 제 연봉이나 재테크 상황을 직설적으로 물어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그런 질문들이 조금 매너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있는 그대로 상대방에게 알려줍니다. 여자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건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도 스카이피플이나 골드스푼 이런 데서 다른 사람들이 고연봉이나 모아둔 돈을 자랑하는 걸 봐서 무덤덤해진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저는 뉴스에서 예전에 강남구 아파트들 나오길래 거기 투자하신 줄 알았네요. 더 비싼 아파트를 투자했다고 생각했는지 목소리가 조금 작아집니다. 다른 대화로 넘어갑니다. 주말은 어떻게 보내세요? 취미 있으세요? 저는 가족들과 골프 치기도 하고 집에 있으면 미국 드라마 보고 요리도 해요. 영어를 접하지 않으면 계속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공부를 하는 편이에요. 어떤 드라마를 보는지, 요리는 어떤 걸 하는지 이런 식으로 이어나가야 하는데 대화의 호흡이 빨라져서 그렇게는 못했습니다. 연어 씨는요? 솔직히 저는 요즘에 취미생활이 유튜브 영상 편집하는 거밖에 없거든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할까? 유튜브 영상을 보기도 하고 운동하기도 하고 발표 능력을 좀 기르고 싶어서 대본 써서 녹음하면서 발음 교정도 하고 일기도 쓰고 그러고 있네요. 김연어 채널을 한다고 얘기할 순 없으니 이 정도로 얘기했는데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지는 항상 고민입니다. 취미가 특이하시네요. 이 정도로 넘어갔습니다. 그녀는 위스키 좋아하세요? 지역마다 성향이 달라서 재미있는데 아일라 쪽은 피트 향이 강하고 어쩌고. 골프 치는데 이천이나 용인 쪽은 관리 잘 된 대신에 좀 빡빡한 느낌이고 퍼블릭 코스가 어쩌고 그래서 홍천이나. 취미에 대해 조금 깊게 얘기했습니다. 제 주변에도 술이나 골프 등등 정말 잘 알고 썰을 잘 풀 수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얘기가 재미있기도 하고 뭔가 사람이 유쾌하고 어른스러워 보인달까? 저도 그런 멋있어 보이는 취미나 지식이 있으면 이럴 때 좋겠지만 실제로 관심이 없으니 영상이나 블로그에서 공부를 해도 금방 까먹더라고요. 호응을 잘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조금 실망한 듯 흥미가 떨어진 듯한 눈빛이네요. 점점 회사 사람을 만나듯 소개팅이 아닌 일상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스테이크는 정말 맛있는데 침묵이 길어집니다. 침묵을 깨보려고 저도 한두 마디 해봤긴 했지만 말이 잘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많이 못 먹어서 잘 안 넘어가네요. 하하. 그녀가 어색한지 아까운 스테이크를 절반이나 남겼네요. 친구였다면 제가 뺏어서 다 먹었을 것 같습니다. 지연님은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저를 휘어잡을 수 있는 카리스마 있는 상남자가 좋아요. 그리고 저에게 아낌없이 투자하는 사람. 나는 아니구나. 근데 나는 사진도 자기소개도 상남자 스타일은 아닌데 어떤 면을 보고 매칭을 신청한 건지 그리고 여자들이 나이가 있는 남자를 만날 때 저런 성격을 가진 사람을 원하는 건가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여자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좀 귀엽고 대화 잘 통하고 배려심이 있는 사람이 좋아요.
그래요? 그녀는 조금 뜸들이다가 파이팅 하시죠. 어린애 만나는 것도 좋으실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해줍니다.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이런 얘기는 하지 말지. 뭐하러 여기까지 왔나. 밥 사주면서 이런 얘기 듣는 게 조금 착잡해져서 하하 하고 넘겼습니다. 저는 그녀가 마음에 들었나 하면 마른 것에 비해 하체 통통한 것까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만 취미나 생활 방식 등이 많이 다르고 드센 성격에 잘 어울리지는 못하겠다 생각했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나고 식사가 끝나고 제가 계산했습니다. 연어 씨, 잘 먹었어요. 저 이따가 부모님이랑 일정이 있어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커피 살게요. 테이크아웃 하실까요? 걸어가며 가족 얘기 등등 조금 더 대화하다가 따뜻한 커피를 들고 오늘 즐거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빠르게 헤어졌습니다. 이렇게 금방 헤어지다니 솔직히 돈이 아깝긴 했습니다. 하지만 비싼 음식점을 제안하는 사람이 어떤 의도로 그렇게 얘기하는 건지 그리고 그런 사람은 어떤 남자를 좋아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헤어지고 나서 카톡은 하지 않았습니다. 한 3일 정도 지났나? 그녀의 카톡이 왔습니다. 연어 씨, 제가 절반 보내드릴게요. 얼마 나왔죠? 22만 원? 이런 문자를 받은 적이 거의 없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최소한의 매너가 있는 사람이구나. 돈 쓴 게 아까워서 배달 알바도 뛰고 밥도 3분 카레로 때우고 있었는데 이 자체만으로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럼 진짜로 절반을 받을까? 한 3분 정도 고민하다가 지연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안 주셔도 돼요. 받은 걸로 하겠습니다. 안 받기로 통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받을 걸 그랬나? 그래도 그런 카톡을 보내줬기 때문에 그녀에 대한 기억이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녀도 그녀만의 방법으로 자신에게 맞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것 뿐이고 저도 마찬가지고 조금 늦긴 했지만 서로에게 맞는 좋은 사람을 만나면 될 것 같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네,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제 유튜브 채널 얘기를 하겠습니다. 원래 멤버십 회원이 2분 계셨거든요. 근데 요즘 신규 회원이 꽤 늘었습니다. 가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원 전용 컨텐츠가 거의 없긴 하지만 멤버십 회원분들을 위한 소통 방법을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힘이 나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